안녕하세요. 지금 11시 20분에 몽실맘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오늘이 2020년 마지막이 된다나요. 이제 여지껏 20년도를 1년을 돌아보니까 제가 많이 해놓은 게 또 없고 아프기만 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만 들락날락하고 좀 앞으로는 2021년 소해에는 정말 앞만 보고, 앞만 본다는 거는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꼭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소망은 건강해지는 거하고 제가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야 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여기에서 저희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 꿈은 이루어지는 꿈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데 열심히 안 해서 그러는 거지. 다 가능해요, 모든 게. 건강이 최고에. 그래서 건강하면은 다 가능하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건강으로 모든 걸 이겨내고, 또 코로나도 2021년 지금 신약이 여러 개로 많이 나왔잖아요. 정말로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21년도는 기대해 볼 만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버텨왔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읽어 나갈게요. 박경리 말을 계속해서 매력적이에요. 이 박경리의 말에 저는 이 말들이 사투리들이 저는 정말로 좋아요. 이 사투리 언어들이 나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사투리가 정감이 가고, 특히 제일 여러분들이 듣기 어려워하는 말이 제주도 말이잖아요. 사투리 방언. 그렇지만 제주도 말도 알다 보면은 정말 알면 재미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주도에서 나중에 살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나중에 정착하시는 분도 나이 들어서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참 재밌어요. 그래서 박경리의 말을 다시 한번 그 다음을 이어볼게요. 나는 여기 살기다. 나는 아무 데도 안 가고 여기 산다. 나의 삶은 어디에서? 토지 한복이는 부모의 처참한 죽음, 아비 처형, 어미 자살 이후 내쫓기다시피 평사리를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온 소녀는 어른이 되었고 아내를 얻어 딸들만 낳고 근 30년이 넘는 세월을 고향 초가집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이가 지금에 와서 나는 여기 살기다라고 꼭꼭 씹어가며 말합니다. 옆에 있던 홍이도 그 새삼스러움에 놀라며 자신이 기억하는 한복의 모습을 더듬어 봅니다. 그 모습은 이러합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그는 도망가지 않았고 수없이 갈아대는 칼날 밑에 수더분한 본래 그 모습대로 숫돌이 되어 살아온 것이다. 수없이 갈아대는 칼날을 고스란히 감내하는 숫돌. 한복은 정말 그랬습니다. 한치 과장도 꾸님도 없이 글자 그대로 숫돌처럼 살았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오갈 데 없는 육신이 고달픔은 물론이거니와 살인자 자손이라는 천대와 멸시도 시시때때로 가해졌습니다. 그런 한복이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그 동네에서 나는 여기 살 거라고 아무데도 가지 않고 여기 살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한복이와 다른 듯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천재적인 흑인 피아니스트 돈 셜리입니다.
그의 행적은 영화 그린북에서 담겨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1936년부터 1966년까지 미국에서 흑인을 위해 만들었다는 그린북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는 1865년 남북전쟁의 종결과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흑백 분리 제도는 여전했습니다. 흑인에 대한 차별은 물론 노골적 폭력도 빈번했습니다. 그 때문에 흑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식당과 숙소 등의 정보를 모은 일종의 여행 안내 책자인 그린북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실존 인물인 돈 셜리는 2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9살 때 레닌그라드 음악원에 초대를 받았으며 18살에 보스턴 심포니와 협연했고 그 다음 해에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연주했으며 8개 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 대단한 음악가입니다. 8개 국어, 우와. 그는 뉴욕에서 출발해 펜실베니아주, 오하이오주, 켄터키주 등 동부에서 남부로 향하는 순회 공원을 계획하며 이탈리아계 백인 토니 발레론카를 운전사 겸 비서로 고용합니다. 영화는 이들이 그린북을 손에 들고 남부로 향했던 과정과 그곳에서의 공연 모습을 주된 내용으로 보여줍니다. 실화에서도 영화 장면에서도 그 두 사람은 흑백이라는 피부색이 대조만큼이나 선명하게 다른 사람입니다. 백인 토니가 비속어를 입에 달고 살며 말보다 주먹쓰기가 익숙한 밑바닥 건달 같다면 흑인인 돈 셜리는 발음 하나 억양 하나도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라는 상류층 예술가이자 음악 심리학 예술 박사이며 토니 고용주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여행이 남부에 가까워질수록 백인 토니는 고급 호텔을 흑인 셜리 박사를 낳고 지저분한 흑인 전용 숙소에 가야 하는 기묘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흑백 분리제도 때문입니다. 흑백이 분리와 그에 따른 차별은 음악 공연장에서도 일어납니다. 셜리 박사는 공식 초대를 받은 연주자이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공연자 대기실이 아닌 너절한 창고 같은 곳에서 공연 의상을 갈아입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청중인 백인들은 웅장한 공연장에서 드레스나 정장을 갖춰 입고 품위 있게 말하며 우아하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상한 음악 연주를 기다립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가늘고 기다란 그러나 검은 손가락이 누르는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백인인 청중들은 그 연주에 갈채를 보내고 환호합니다. 그러나 공연이 끝난 후 음악가 사람은 또다시 엄격히 구별되고 분리됩니다. 아름다운 연주는 극찬을 받아 마땅하지만 연주한 사람은 흑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헛간 같은 더러운 야외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공연장 바깥으로 내보내집니다. 음악회의 품위, 아니 백인들이 품위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검은 피부의 피아니스트는 두툼한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분노에 떨리는 눈빛을 내리깔아야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돈 셜리가 굳이 남부 순회 공연을 해야 할 까닭은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자신의 음악이 백인들에게 전해지길, 흑인 연주자의 모습을 백인들이 봐주길 기대했던 흑인 피아니스트의 결단으로 이뤄진 것이었답니다. 그러나 1960년대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이 영화에서는 돈 셜리 고용인 토니 외에는 아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영화 속 백인들은 자신들이 품위를 자신들이 방식으로 고수할 뿐이었습니다. 품위는 사람이 갖춰야 할 이염이나 기품, 즉 인간이 존엄을 가리킵니다. 또 존엄이란 원래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하다는 뜻이며 그래서 예전에는 임금의 지위에 한정해 사용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품위나 존엄은 무엇보다도 인간이 존재론적 범죄에서 비롯됩니다. 왕과 양반 혹은 귀족이라는 고귀한 인간과 보통의 백성, 그리고 인간이 범죄에 들어갈 수 없는 천민 등의 구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 존재의 평등을 인정하는 한 품위나 존엄은 인간이 보편적 가치임에 분명합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와 상관없이 단지 인간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이고 그 존엄을 지키는 자가 품위 있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린북이 백인들에게 인간은 눈에 보이는 피부색으로만 구별되며 그래서 백인만이 인간이고 그래서 백인만이 존엄과 품위를 운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치는 눈으로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흑인 음악가 셜리 박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인간의 존엄을 말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굳이 남부 연주 여행을 강행했던 이유입니다.
그는 흑백 차별이 공견은 한 미국의 현실에서 흑인이 존재, 인간으로서 흑인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음악의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데는 피부색 차이가 없음을, 그래서 모든 인간은 똑같이 존엄함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토지의 한복이도 그러했습니다. 살인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일본 밀정의 동생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 속박은 피할 수 있는 곳 혹은 자신이 가족사를 감출 수 있는 곳을 찾아 안온하게 살려들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의 하루하루는 그의 말맞다나 사철을 찬바람 속에, 아니 평생을 찬바람 속에서 뼛속까지 스며드는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 서러움이 사무치고 사무쳐 내가 죽어 저승으로 가더라도 아버지는 보고 점잤다. 아버지는 보고 접잤다. 참말로 보고 접잖아. 참말로라고 한 맺힌 심정을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복은 아비를 이러하더라도 형이 저러하더라도 묵묵히 숫돌 같은 세월을 보내며 자기 삶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 한복이가 내놓은 나는 여기 살 끼다라는 저 말은 그래서 자기 삶의 확신이자 자기 존엄의 증명이 다름 아닙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고 여기 산다고 말하는 인간, 그리고 어디든 찾아가서 여기 인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흑인 음악가, 그들이 보여주는 존엄한 인간의 모습에 지금이 옹색한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 그리고 나는 어떤 나이고 싶은가? 한복이 말, 나는 여기 살기다 라는 저 말을 나는 어디에서 외칠 수 있을까요? 한복이, 나는 여기 살기다. 아무데도 가지 않고 여기 산다. 이 흑인하고 백인이 아직도 그 빈부의 차이가 아직도 미국에는 허다한데,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에서는 정말 너무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흑백 차이가 이제는 너무 마음이 짠하네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에서 살았을 때처럼 이것을 비유해서 우리나라를 지켜내려는 그런 삶을 살았듯이 한복이도 여기 살기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지켜내려는 것도 흑인이 어디 가서든 인간적으로 정말 흑인이라고 해서 원래 그 사람이 자기가 흑인이 되고 싶어서 흑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까지 말랄 논의는 아니지만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흑백을 따지고 막 그러기 전에부터 인간이라는 그 우리가 신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아직도 공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빨리 이런 거를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차별성. 공부 잘나고 공부 못하고 그것도 그 차별이잖아요. 그런 차별성과 그리고 이쁘고 못생기고 그 차별성. 모든 차별에서 이 악이 시작되는 거죠. 차별이 없어져야 이 악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그 사람대로 그 사람이 본래의 모습대로 그렇게 봐주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정말 알게 되는 사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박경리 말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읽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행복을 정복하는 법을 읽어 드릴게요. 잠깐 있다가 다시 올게요.